이강인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스페인 리그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매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이 PSG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강인이 싫어서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는 세계 최고 부자 구단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투자기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연봉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자기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11년 동안 9번 우승했고 선수단 전체 시장 가치는 9억 2,350만 유로 약 1조 4,800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PSG보다 시장가가 높은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아스널, 바르셀로나, 리버풀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없고 최고 성적은 2019년도 시즌 준우승입니다. 두 번 더 준우승했지만 지금은 8강, 16강 정도 실력입니다. 높은 연봉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6경기 6골 5도움을 마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64분에서 54분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6골은 모두 2024년에 나왔고 올해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지난 시즌에 9경기에 출전하였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서고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정체하는 느낌인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바둑돌을 옮기듯 선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PSG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보장된 팀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강인의 결별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잘 아는 지인은 이강인이 PSG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팀 분위기가 전투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강인은 더 많이 뛰고 더 싸우면서 성장할 구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는 기술 중심 철학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 잘 맞는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맨유의 루벤 아모린 감독 등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넉넉한 데다 PSG는 굳이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이강인의 확고한 이적 의지가 있어도 이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이제 어느새 24세가 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한 번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정상급 선수로 머무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높은 강도에서 더 오래 뛰고 더 강한 상대와 계속 맞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강한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바람대로 이번 여름 이적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인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다. 맨유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맨유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풋볼 클럽은 21일 맨유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맨유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맨유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맨유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맨유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맨유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맨유는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맨유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 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맨유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 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맨유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 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 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 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신예 그레이 선수가 올 시즌 본인의 적응을 도와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8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핵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 측면 수비수, 센터백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토트넘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로파리그에서도 11경기에 출전해 팀의 우승에 기여하며 19세의 나이로 데뷔 시즌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5월 27일 스퍼스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적응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데이비스는 우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데이비스와 그 가족 모두가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올 시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데이비스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한 시즌 내내 제 곁을 지켜주셨고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제가 해낸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데이비스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며 클럽을 위해 해낸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활약을 이어가실 겁니다. 데이비스는 위대한 프로이자 멋진 사람입니다. 라며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데이비스 선수는 지난 2014년도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활약해왔으며 현재 선수단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오랜 시간 팀에 몸담고 있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레이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 메달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 메달을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즌 꼭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라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지난 3월 ESPN과의 인터뷰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니나 메디슨 같은 스타 선수들이 챔피언십에서 온 18세 선수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제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모두가 놀랄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도 제가 만난 분들 중 가장 좋은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 선수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선수는 또 경기장 안팎에서 손흥민 선수는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임대로 뛰었던 로돈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제가 리즈에서 뛸 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 로돈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선수들과의 대화를 도와주셨고 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토트넘에 합류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5살이 되기 전부터 저는 TV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데이비스와 손흥민 선수는 제가 존경하던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뛰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아득합니다라고 말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